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당원 당규든 뭐 아니면 임시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네. 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그토록 원하는 한덕수라는 후보를 당에 끌어들여가지고 경선을 차라리 내부에서 치렀으면 그럼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차나 과정에서의 흠결은 보완할 수 있었죠. 단일화 협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틀 전이죠. 네. 대구 일정을 첫 잡았잖아요. 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옛날 YS가 내각제 합의 그 파문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딱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니까 당무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이 거제로 갑니다. 네. 그게 딱 갔어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TK를 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게. 저는 그것도 노린 거라고 봐요. 그리고 1박을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당 지도부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를 이준석 혹은 한동훈 동급으로 보지 마라는 이제 함의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벽에 약간 몰아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 김문수 후보예요. 왜? 뭐? 이러면서 약간 두려운 듯한 얼굴. 앞에는 누가 있느냐. 권영세, 한덕수, 권성동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뭘 들고 있네. 뭘 들고 있냐. 단일화 확인서를 들고 앞에 섰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협의입니다. 근데 협의가 그냥 협의라는 물음표가 지금 찍혔어요. 이게 윤경호 의원님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가 또 살짝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저 만평을 처음 봤을 때 저 네. 단일화 확인서라는 네모 저게 도끼로 보였어요. 그림자이지만 그 단일화 확인서 괄호하면 실제 힘은 뭐에서 나오느냐?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게 정치적인 의견의 표출이라고 인정을 하는 전문가, 정치학자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론조사가 정말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왜곡된 게 작용을 한 것도 있느냐? 또 여론조사가 그 순간에 유권자나 국민의 눈을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원치 않은 결과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건 없느냐. 그래서 뭐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온 다음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반성문도 쓰고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저게 도끼든 여론조사든 상관없이 저는 공당이 제2당이 과연 절차나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결과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당원 당규든 뭐 아니면 임시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네. 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그토록 원하는 한덕수라는 후보를 당에 끌어들여가지고 경선을 차라리 내부에서 치렀으면 그럼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차나 과정에서의 흠결은 보완할 수 있었죠. 결국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뽑아낸들 뭘 위해서 그럼 단일화를 했느냐.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죠. 유권자들에게도 우리가 뭘 위해서 단일화를 한 것 같습니까? 라고 냉정하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탄핵되고 파면됐습니다. 그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용인하십니까? 심지어는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일도양단의 질문을 만약에 퍼부어대면 상대가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냐.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걸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제2당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당으로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살짝 그 영상으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뒤에 뭐 플래카드, 피켓 같은 거 이렇게 좀 들고 있죠. 뭐라고 써 있었냐? 양보하지 마세요. 저기 준비돼 있나요? 네,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걸 이렇게 들고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김문수 후보 뒤에 이렇게 지금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니 경선으로 뽑혔는데 왜 자꾸
양보하라고 당에서는 얘기하는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또 호락호락 또 그냥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죠. SNS에 뭘 올렸느냐, 이걸 올렸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정권 행사다. 김문수는 현재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 이 인터뷰를 자신의 이 SNS에 같이 붙였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인즉슨 최수영 위원님, 네. 이거 비대위 해산시킬 수 있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홍 전 시장의 얘기를 갖다가 네. 링크를 건 것은 내 생각도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나 빠진 것 중에 그 입장문 중에요. 오늘 할 일정 중에 낙선한 후보들과 상의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나 지금 왜 그 후보들에게 나 단일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고 이게 지금 당이 나한테 하는 거 맞습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거는 단일화 협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틀 전이죠. 네. 대구 일정을 첫 잡았잖아요. 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옛날 YS가 내각제 합의 그 파문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딱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니까 당무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이 거제로 갑니다. 네. 그게 딱 갔어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TK를 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게. 저는 그것도 노린 거라고 봐요. 그리고 1박을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당 지도부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를 이준석 혹은 한동훈 동급으로 보지 마라는 이제 함의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염두에 두고 TK 지역으로 갔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갑자기 등장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 본 그 기사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 모두한테 선거 비용 다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들은 이거 교체하는 절차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에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경호 위원님. 홍준표 전 시장 미국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찾아오면 만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오늘 보도에 보니까 아직 출발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홍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걸 시작했어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당사자에게 당무 전권 그거에 거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반박이 나오긴 했대요. 2017년에 그런 규정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나서는 권영세 의원도 과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그래서 완장을 찬 거냐 이런 원천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누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기획을 했을까 또는 누가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했을까? 그러니까 꼭 이건 어느 쪽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바에는 간접 민주주의 지금 채택했잖아요. 그 간접 민주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경험상으로 얻은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선거, 투표를 통해서잖아요. 정당의 이 후보 경선도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론조사라는 다른 이제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그걸 잘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결과를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게 된다.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전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지금 비대위 해산권 이거
대선 후보한테 있어요.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비대위 해산 못해요. 그때 홍준표 당시 대표가 만들었는데 이 뒤에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거 모르고 한 얘기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비대위를 해체할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저녁 늦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를 빨리 끝내고 김문수 후보의 집으로 직접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후보께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한밤중에 김기현 의원도 옆에 있고 박덕흠 의원도 옆에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서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분명히 4시 10분에 포항에서 일정 중단하고 이 경주에서 일정 중단하고 올라와서 서울에 8시에 도착을 했다는데 저 시각이 밤 10시 한 30분가량 된 시점이었었는데 대체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찾아올 걸 예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충분히 뭐 예상도 했겠죠.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당에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으니까 아마 다른 장소에서 측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겠죠. 그 권성동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시간도 정말 일각이어삼추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더 며칠 끈다는 건 이건 자행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치킨 게임 양상이에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인데 김문수 입장에 지금 여러 가지 입장문이라든가 워딩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난 후보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에 자꾸 25일 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일 전에 마지막 이제 용지 인쇄 직전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서두냐. 근데 이제 그거 아까 제가 YS 얘기를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거는 그때 당무거부 사태의 최종 승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서 그때 민정계하고 다른 공화계가 손을 들고 네. 다시 대표로 옹립을 했어요. 그 어떤 사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례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많은 당의 지지가 있었고 현역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 네. 김문수 후보가 과연 벼랑끝 전술을 저때까지 펼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일 그때까지 한덕수 후보가 사퇴 안 하면 여권의 그러니까 그 분란, 자중질환이라는 이 결과를 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문수 후보도 원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는 아마 양쪽이 합의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오늘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의 전격 만남이 네. 가장 중요해져 보이는데 거기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자꾸 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오늘 일단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오늘 어제 밤 늦게 김문수 후보로 만나러 간 권성동 원내대표를 못 만났죠. 못 만나고 당내에 뭐라고 공지를 올렸느냐. 오늘 의원총회할 예정입니다. 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오늘 의총 있으니까 근데 다만 시간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오전부터 계속 경내에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의원총회를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 시간을 못 정했다라는 거. 사실 이게 김문수 후보를 계속 의원총회로 불러서 좀 얘기를 듣자, 의원들의 얘기를 좀 전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제 뭐 일정을 이유로 다른 걸 이유로 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수영 의원님.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물론 언제가 될진 몰라요. 의총 열리는 게. 의총에 올까요? 의총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네. 의총에서 의총으로 이양수 총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의총에서 결론난 사안이 당론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앉혀놓고 의총에서 결론 내고 우리 했습니다라고 당론 결정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뭐 후보가 당무 우선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으니까 설령 또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원들 만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6시에 한덕수 대행부터 만나보겠다고 일단 시간도 벌고 공간도 번 거예요. 서로가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숨바꼭질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수싸움의 결론이 어디까지 갈지 단일화의 미로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김재원 이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의총 김문수 후보 참석합니까? 라는 얘기에 참석 여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의원들이랑 상견례는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오해가 풀리는 자리가 될 것이냐라는 다소 회의적인 느낌도 같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네요.